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송점이란 테마로서 유효 한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법 전문가이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법무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건 추이에 대해서 미리 좀 가늠해 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성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 사건 개요는 경자년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특수동물을 취급을 합니다. 이 동물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수동물을 이동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특수 이동 차량이죠. 차량으로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특수동물의 주인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주인의 실수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운송인인 제 지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형사소송을 제기해 온 내용입니다. 자, 2번 대결점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결점은 대결을 한다는 것은 즉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점입니다. 운동 경기가 있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이것은 스포츠 게임이다.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소송 이런 일들인데 이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상대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효와 응효의 동향을 주시해서 보는 것이 이 승부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편입니다. 새는 우리 편이고 여기는 상대 선수, 상대 팀, 상대편. 자, 전쟁에서는 아군이죠. 여기는 적군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서는 이게 좀 달리 통변을 해야 됩니다. 새는 무조건 원고입니다. 여기는 피고. 자, 비록 본인의 점사를 물어오더라도 소송점에서 내가 피소를 당했다면 새를 용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응효를 용신으로 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모든 승부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소송점의 기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 4번을 동시에 합니다. 자, 새는 뭐죠? 원고라고 그랬죠? 민사에서는 원고고 형사에서는 고소인. 응효는 뭡니까? 응효는 대응하는 피고죠. 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피고소인. 관효는 뭡니까? 관효는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사건 그 자체를 뜻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님이다. 이런 시간 흐름에 따라서 통변을 달리해야 됩니다. 문효는 뭡니까? 문서는 소송점이니까 이것은 고소장을 뜻합니다. 소장이다. 그 다음에 새와 응 사이에 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효, 움직이는 효가 뭐냐? 이것은 정인이나 혹은 변호인을 뜻한다. 변호사.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판단에 들어간다면 판단이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원고의 심중원. 원고는 무슨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을까? 원고는 새라고 그랬죠. 새에 뭐가 붙었습니까? 재가 붙었죠. 재인데 이것이 사화입니다. 재는 뭐죠? 돈이잖아요. 돈인데 이것은 소송의 경우니까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해서 배상금을 챙기겠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여기 현무가 붙었네요. 현무가 붙은 현무는 뭡니까?
도적지신이죠. 자, 현은 무슨 현자입니까? 거멀 현자죠. 바로 시커먼스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화는 연, 월, 일에 모두 힘을 잃어서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동효까지 와서 수극화니까 원고는 절대로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자, 여섯 번째 피고의 가고. 피고는 엉효라고 했습니다. 엉효에 신금이 붙었는데 신금이 미월에 생을 받았고 등용을 했죠. 유일진에 같은 금을 대하고 있으니까 또 덕질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죠. 이것은 바로 자기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어떤 주장을? 결백을 주장한다. 자, 오화가 동해에서 회두국을 했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오화는 미토에 합의돼서 스톱돼 있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고는 절대로 나는 합의금도 줄 수가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고소를 하라면 해라. 이런 태도다 이겁니다. 자, 일곱 번째, 관이동에서 진신이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육효계에서 관이 동했다는 것은, 관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축토가 등해서 토가 계속 진신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진신이라고 그러는데 역으로 가는 것을 퇴신이라고 합니다. 진신이 된 것은 사건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건화했다. 퇴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을 취소한다. 소를 치유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개가 자세히 보면은 육합계입니다. 육합계인데 형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화가 신금을 극하면서 합을 하니까 약간의 뭡니까? 강제적인 요구를 했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육합계는 합의부는 합의계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는 뭘까요? 소송점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소장에 해당이 된다. 다른 통변도 좀 이따 나옵니다만 1차적으로 고소장이다. 이런 설정,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9번 형이 동해서 재를 극하여 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재는 뭡니까? 새잖아요, 새. 새니까 원고죠, 원고. 형이 동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자수가 동해서 사화를 극을 하고 있는데 자수는 뭡니까? 태세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이 없는 원고가 얻어맞으니까 이것은 재인데 내가 원래는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는 오히려 내 기본 재산이 수극화되게 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원고는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되고 나머지 또 부분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궤로 나갔다 이겁니다. 자, 엉효 문서가 발동해서 회두극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나? 여기서 문서가 발동해서 오화로부터 해두극 당했습니다. 자, 어떤 풀이를 할 때 이 오화가 해두극을 해서 힘이 있다면 해두극이 강한데 이 오화도 월과 일진과 연에 대비해 봐야 된다. 연파를 당했고 즉 세파를 당하고 월에 합의되어 있고 일진에 힘이 없는 이 오화가 극하는 것은 오화가 신금을 100% 극할 수가 없다. 100% 해두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시적인 해두극은 가능하다. 이 신금은 뭡니까? 문서입니다. 여기 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구진은 뭐죠? 구진은 건체라고 그랬습니다. 건체, 즉 부동이란 뜻입니다. 문서는 서류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피고의 부동산을 원고가 일시적으로 압류를 했다 이런 뜻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압류를 해놓고 액션에 들어간 거죠. 고소하는 액션에. 자, 사유축 금이 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유축이 되어 있죠. 사화는 사실은 말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금하고 합해가지고 사유축 금이 되면서 축토가 동했습니다. 일지는 뭡니까? 일지는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냐? 여기 축토관을 사유축으로 동하게 만들어서 진신으로 가게 했다. 게다가 주작이 붙었다. 구설이 있다. 구설, 뒷담화, 말이 많았다. 왜 가만히 있냐? 이것을 고소를 해가지고 사건을 시켜야지.
사건화시켜야지 했단 말이에요. 왜 가만히요? 돈을 요구하고 주변 일상들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건화시켜라 하면서 말이 많았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패는 이 사건의 성패는 어떨까? 성패는 결론이 났잖아요. 자 보십시오. 피고는 신금이 토생금, 갑턴금 힘을 받았습니다. 회두곡 하지만은 오화는 세파를 당하고 오미 합의되고 일진에 힘이 없으니까 이 오화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사화는 어떻습니까? 세파에서 극을 당하고 월에서 힘이 없고 실기가 되어 있고 일진에도 힘이 없습니다. 전혀 힘이 없는 표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는 관이 뭡니까? 검사죠. 검사가 살짝 서운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축토가 나를 생해주고 있잖아요. 축토는 이것은 판사라고 그랬죠. 진신인데 나를 생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 인묘라고 할 수 있죠. 인묘는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묘가 안 됩니다. 강한 혀는 월의 힘을 받고 일의 힘을 받은 강한 혀는 절대로 축토가 인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생금하고 금이 금생수에서 수가 가서 수각화 때리니까 바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산이 틀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합니다. 자, 3심까지 간 이유는 뭘까? 일지는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이고요. 월은 뭡니까? 월은 고등법원을 뜻합니다. 연은 뭡니까? 연은 대법원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 해당되는 연지 자수가 여기서 동해에 있으니까 3심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3심까지 가니까 단단히 각오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육효적으로 여기서 판단해서 제가 3년에 걸쳐서 판단을 내린 건데요.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줬냐? 첫째,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자네가 100% 성소를 하니까 확신을 가져라. 또 뭡니까? 3심까지 가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 요것만 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대결점에서는. 두 번째, 특수동물의 특징에 대한 문장을 하나 제가 핵심적인 문장을 주었어요. 이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 서면에 반드시 기입을 하라. 서술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요했습니다. 세 번째, 육효 개헌법을 살짝 썼습니다. 개헌법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주고 여기가 객이라면 북쪽 방향에 가서 때리는데 금을 이용해서 상대를 치게 되면 성기를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놓고 육효점을 쳐보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